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예산 집행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이 연구소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정부의 예산 집행을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의 비호 속에 최순실 씨와 측근들이 관여한 예산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들었습니다. 정부가 220여 개의 지자체에 만들기로 한 스포츠 클럽의 운영권을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이 가지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박영수 특검팀도 최순실 예산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 예산, 무엇이 쟁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올해 시청자분들이 무척 화가 날 그런 주제입니다. 1조 4천억 어떤 돈인지 아시나요?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훔쳐가려 했던 국가 예산의 총액이라고 합니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혈세가 낭비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감시운동 전문가로 최순실에게 흘러들어간 예산들을 분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연구소는 스스로 만드신 거죠? 예. 국가에서 만든 건가요? 저희가 스스로 만든 거죠. 예, 저희가 아니라 제가. 잘하셨어요. 예, 저런 거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많아야지 네. 국민들의 예산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국가가 움직이는 게 법과 예산 두 축인데 예. 대부분 법엔 좀 관심이 있는데 예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특강할 때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주인한테 주면서 네 마음대로 끊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20% 정도 번 돈을 줬거든요. 그럼 내가 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봐야죠. 네. 그게 정치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훌륭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훌륭하긴 합니다. 1조 4천억.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까지 썼어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상황을 알게 된 거는 5월 달쯤부터입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물론 최순실은 몰랐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지금 저는 20년째 이 짓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죠. 정 씨도 참 좋으시네, 정. 가끔씩은 저희가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예. 저희들이 그 예산을 DB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이 세부 사업까지 7,800개예요. 7,800개에 DB화 시켰으니까 이제 보기가 쉬워지네. 예. 그리고 이제 1년에 예산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설명서까지.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하는데 패턴이 좀 잡히는 거죠. 이상한 VIP라는 단어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급증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패턴이 잡혔어요. 특히 VIP라는 단어는 원래 대통령을 이제 얘기하는 은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다가 박스로 VIP 관련 예산. 대통령께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회의에서 이 말씀 하셨으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야,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일 화나는 예산인데요?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여하튼 저희는 그전 국회를 뭘로 보는데 욕 나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생방송에서. 깜짝이야. 그렇게 도발적으로 물으면 저는 바로 이렇게 욕이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어갖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부 자료는 저희 알고 있었는데 국회 자료까지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제 화가 났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니터하고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하는 와중에 예. 최순실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왜 첫 번째 촛불 시위가 아마 29일인가요? 10월 29일입니다. 있었죠. 예. 저희 바로 그 월요일 날 저희가 보고서를 냈죠. 최순실 예산 860억 정도 된다. 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그걸 들고 예산 꼭 깎겠다. 이제 그걸 했는데요.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저희가 최순실이 어디까지 저희 관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때 860억은 지금 찾아낸 거에 비하면 코끼리 비슷해. 그렇죠. 명확한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조 4천억까지 찾아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저런 분을 좋은 얘기로 덕후라고 그러거든요. 덕후? 예. 오랫동안 집요하게. 네. 하나의 취미 생활을. 네.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산 관련해서 잘 아세요? 운동을 해온 지. 그럼요. 오. 예전에 경실련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예. 네. 여긴 참여연대 출신. 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저런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국회 있을 때 보면. 네.
제가 안민석 의원이 이제 요즘 관종이 돼갖고 좀 아,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관종이 됐어요. 그러면 연예인 줄 알고 주진우 기자하고 다니면서. 독일 가셨던데. 예, 그것도 독일이 사진 찍혔어요.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서 예. 교민들 앞에서 막 흔들고 다녀. 뭐 그래도 숨겨진 예산 찾는다. 그런데 제가 박수를 쳐준 게 예. 예결위 간사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결위에 있었는데 네. 예산 감시 시민운동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을 4명을 국정감사 때 자기 방에다 사무실을 주고 그분들도로 자료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희죠. 아 그랬었나요? 그때 저를 만났나요 그럼? 아, 그 오셨다 갔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고요. 아 그럼 밑에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저게 3년 동안 이제 야당 예산 업무를 그 예산.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안민석 의원은 그때 박수 쳤죠. 머리가 없는 걸 인정하고 머리를 빌리려고 하는 그 자세 참으로 훌륭하다. 은근히 디스를. 은근히 아니 전면적으로 디스하면서 머리 없어요. 그냥 몸 손발로 막 뛰잖아. 현장파라고. 예. 근데 정말 의미 있잖아. 이거 예. 자료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원래 기자들도 예. 하반기가 되면 그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예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봐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잘못 수박 봐요. 겉핥기 그러면, 그리고 예. 사실 기재부가 주는 그 자료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예산을 보는 눈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운동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 정창수 소장님이다. 예. 기재부나 이런 그 경제 파티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들이요. 네. 자기들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이나 국회를 정말 우습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내면 당신들이 이 예산 분석이나 할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그 급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우리 경제 파트 공무원들은 어찌할 수 없다. 우린 손 못 댄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3년 동안 예. 협상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근데 그것도 오래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부터 좀 못하네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덕후한테는 밀리죠. 요즘 가끔 보면 저희가 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짚어보시죠. VIP 예산이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창조경제니까 문화, 창조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VIP라는 게 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희 최순실 씨가 뭐 그 연설문 고쳐준 걸 가지고 예. 취미생활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고영태가. 근데 누가 연설문 고쳐준 걸 취미생활로 하겠습니까? 참 그렇게 숨은 의도가 있었다. 예, 그렇게 명석해 보이지도 않는 분이 그 의도는 뭐냐면 이 대통령의 말은 국회의원의 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곧 정책이고 법이고 제도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무슨 이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거 받아 적고 그거를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내놓으면 재정부에서 그것을 손댈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올려주기도 합니다. 몇 배까지.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요. 편성이 돼 집행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 퍼즐이 완성된다는 거죠. 예. 그 추적한 거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 예를 예를- 완성됐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스포츠 클럽이라는 K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 220개 지자체에다가 스포츠 센터를 지어주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K스포츠 클럽이요? 네. 무슨 자격으로요? 지자체 지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그래서 TV에 광고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저 지자체를 위해서 전국에 스포츠 센터를 지어주겠다. K스포츠 클럽이요? 아니 그 K스포츠 클럽을. 예. 그렇게 결국 이름도 스포츠 딱 거기 재단. 맞춰가지고 해놓고 오. 그리고 나서 지으면서 K스포츠 재단이 있는데 그거하고 두 개는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면? 전혀 이제 그 겉으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그러고 나서 운영권을 K스포츠 재단이 갖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예산서나 이런 것에 그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당 예를 들어 1억만 수익이 나도 얼마입니까? 220억 원이에요. 예. 거기다가 촘촘히 예를 들면 테트테러스인가요? 왜 비선들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카페. 예. 네. 카페를 220개도 모든 곳에 설치한다. 이런 계획도 있어요. 1층에 카페를. 네, 그래서 대성-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잠깐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스포츠 클럽이 예. 스포츠 클럽인데 스포츠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포츠 센터를 지어주겠다. 그런 그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산 또 정부에서 편성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정치적 K스포츠 클럽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 이런 거 아니에요? 정부가 220군데의 지자체에 스포츠 클럽을 지어주고. 클럽을 예. 센터를 지어주겠다. 네. 근데 그 센터를 지어주는 업무를 K스포츠 클럽에 맡기겠다. 네, 그렇죠. 이 K스포츠 클럽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운영을 자체고 K스포츠 재단. 재단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한다는 거죠. K스포츠 그래서 재단이. 그거를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하남이나 이 몇 군데에서 우리 돈도 없고 이거 운영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걸 왜 해? 라고 거부했다가 예. 막 저희 문광구 직원들이 가서 막 뭐랄까 좀 줘라.
예, 저렴하고 협박도 하고. 야. 그래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 화남시에서 내놔가지고 KBS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림이 이러네요. 자, 국가 예산을 해서 스포츠 클럽을 지어줘. 220군데. 예. 지어주는데 지어주는 것도 그냥 짓습니까? 건설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것도 또 연결하면서 여기서도 또 건설사 문제까지는 제가 잘 이제 예. 아직 아니, 모르겠는데. 추적컨대 예. 대한민국 건설사라고 하는 것이 다 정경유착이 되어 있으니까 자, 건설사도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은 공매로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또 가능한 예, 거거든요. 그렇죠. 또 정부에서 움직이는 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옛날에 4대강 수의계약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죠. 220군데를. 한 일괄적으로 하고 재벌사가. 중요한 건 예. 이거는 바게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한 10억이면 질 수 있는 것을 15억에 져주겠다고 해도 그걸 또 설계 변경을 당연하게 여기죠. 야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게 되는. 예. 너무나 간단한 일을 이건 사실 복잡한 이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예. 한 고등학교쯤 나오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사기의 수준도. 사기로. 예. 이게 우리가 또 법무부에서 만난 사기꾼들 많잖아요. 낮은 차원에. 예. 이거를 최순실 예산으로 이게 움직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MB 정권하고 이 최순실 이 게이트의 큰 차이는 예. MB 정권은 일을 새로 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가 있는데 최순실은 기존 시스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받는 구조를 고민한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예, 있습니다. K스포츠 클럽을 짓고 이제 운영권도 K스포츠 재단으로 가져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그리고 제가 뭐 증거는 없지만 예. 이게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 체육계를 거기다 모아가지고 220군데, 예. 217개 지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 모두 왜냐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배드민턴 동호회가 무척 많거든요. 배드민턴장은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자들한테는 족구 이런 것도 있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농구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에 이제 무슨 교실도 운영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해도 얽힌 게 많은데요. 예. 예를 들면 그걸 어디다 짓는가. 그걸 짓는 곳을 그린벨트도 할 수 있게 해놓고 어. 그리고 감세를 해주게. 그 땅 주인한테는. 감면을. 그런 방식으로 또 여러 명이 다 돈을 먹고 감면을 해주면 또 땅 주인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또 바치고. 그리고 큰 걸 잡아내셨네. 아주 그냥 꼼꼼하게 임대료를 또 안 해주시려고. 내요. 예. 임대료도 안 내고. 임대료도 운영 0.1%만 예. 내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저하고 손잡고 일하셔야겠는데. 아니, 정말 중요한 걸 잡아내셨네. 요거만 있나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강릉을 예. 이 장시호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었다는 제 이제 판단. 판단이 추정. 있어요. 예. 추정이죠. 왜 그러냐면 오. 일단 빙상장 있잖아요. 예. 원래 이 평창이 제일 제가 볼 때 체육 쪽에 많이 얽혀 있는데 예. 빙상장은 원래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특히 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그걸 운영하는 이런 등등이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기 때문에 대부분 동계올림픽 유치한 도시가 파산나는 경우가 예. 많아요. 그래갖고 강릉도 유치 반대 운동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역사상 올림픽을 열어서 흑자를 본 곳은 1984년에 LA 올림픽밖에 없습니다. 모든 곳이 적자였어요. 88 올림픽도 적자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흑자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88 올림픽. 스페인 다 적자. 바르셀로나인가요? 예. 그 올림픽 했었잖아요. 예. 황용조 금메달 딸 때.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 공터가 됐어요. 황량한 그리스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흉터. 그래서 여하튼 그 빙상장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예. 이 김종 차관이 철거를 이제 폐지하고 이제 존속으로 해버리면서 1년에 한 4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 뭘 하냐면 스포츠 구단을 만들려고 허가가 났죠. 이제 스포츠 빙상단, 스포츠 빙상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예. 그 빙상단의 아이스하키 팀인가요? 아니면 뭐 종합적인 건데 종합적인. 그 빙상단이 이 빙상장을 운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내고 그리고 나서 운영권을 갖게 잠깐만, 이거 되고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진행 못했네. 화가 나고. 근데 이 예산은 지금 삭감된 상태인 거죠?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예산이에요? 저희가 1조 4천억 난 찾아냈잖아요. 장 기자가 이렇게 눈이 커진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김현미 위원장이 상당히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살아있단 말입니까? 김 위원장이 저한테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 왜냐면 제가 막 문자를 계속 보냈거든요. 예. 삭감해야 된다. 야, 이게 이건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심각한데. 문제네. 이제 의원들이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반대. 부담과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예. 부담과 왜 부담을 갖고 있죠 야당 의원들은? 깎았다가 혹시 또 문광고 세가 안 좋아질까봐 문제도 있고 아니,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좀 정권 교체 와중에서 여기 TBS처럼 이제
의미 있고 민주적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이건 그 당 의원들 어느 당과 떠나서 당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 이거는 개혁보수신당에 가서도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이슈가 알려지면 이거는 지금 이게 살아있는 예산, 전 끝난 그러니까요.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예산이라면 지금이라도 깎아야 되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요. 네. 오래 걸쳐갖고 끝나는 예산이 아니고 지속 사업이에요. 이런 게 대부분이. 그렇게 올려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액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간 법적인 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예. 저희가 출판사 3군데서 거부당했습니다. 이 책을 내는데. 저한테 오셔야죠. 제가 출판사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출판사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크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잘 못하고. 그럴 그런 사람들이 때는요. 너무 대한민국에 많아요. 남아있는 현존한 유일한 군자 정보교육에 오셔야죠.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근데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워낙 다 이제 스포츠 시설을 원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 원하죠. 하나 생기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예, 것 할수 같아요. 있죠. 근데 운영 관리를 그러면 K스포츠재단이 못하도록 하든지 뭐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그게 제가 이제 왜 재벌들이 뭐 삥 뜯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혜택을 받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거에 주목하지 않고 예산에 주목합니다. 뭐냐면 이들이 뭘 약속을 했냐면 아까 제가 장시호가 그 빙상단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법에 20년인데 그걸 25년으로 늘리면서 자동갱신해서 50년까지 가능하게 해놨어요. 어머. 근데 그거를 최근에 지금 법이 거의 통과되기 직전인데 10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어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 0.1%. 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수리보수는 지자체가 다 무조건. 이야. 이건 국민 수익금 세금 전액 자기들이 갖고 이거를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혜잖아요. 그러면 예. 모든 프로구단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프로야구, 예. 프로축구, 뭐 이런 이제 프로농구. 프로농구, 예. 프로배구 뭐 이런 예. 곳이 예. 지자체들의 저 경기장을 임대해 쓰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주인은 분명히 지자체고 예. 이들이 임대하는 거에 불과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운영비는 지자체가 되고 경기장의 운영비 예. 그리고 또 저기 수리보수 다 하고 지자체가 하고. 무료로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스포츠 구단이 갖고. 다 갖고 임대료는 저 공유재산법을 바꿔가지고 5% 원래 내야 되거든요. 최저 예, 예. 0.1% 거의 뭐 안 하는 거죠. 안 내는 건데 야, 이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까지 또 숨어 있는 또 예산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스포츠단에 이 토토 있죠. 예, 토토, 스포츠 스포츠 토토. 거기서 지원금이 한 군데당 적어도 80억에서 100억이 나가요. 왜냐면 그 스포츠 토토 수익이 많거든요. 그걸 갖고 공익 사업을 하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프로구단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덕이 혜택이 있는 데다가 이제 아예 그럼 완전히 그 경기장은 말만 지자체 소유지 예. 그 스포츠 구단의 소유인 거죠. 그 스포츠 구단이 돈 벌어먹게 해주는. 그렇죠. 아니, 이제 저런 게, 저도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히 이제 지역의 조기축구 그 팀들이요. 학교 운동장을 쓰고 싶은데 학교 교장들이 그걸 비싸게 받아요. 그럼 돈이 없는 주로 이제 서민들이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서민들도 하고, 뭐. 아까 1조 원의 예산이. 예, 거기서 나온 예산인데요. 근데 학교에서 돈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임대비를 낮게 받고 그 임대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하게끔 해준 법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행령 조례 이런 거는 막 조례 이런 거 통과시켰어요. 네. 왜냐면 이건 다수가 운동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돈 버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 예산을 빨대대고 쪽쪽 빨아먹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름을 좋게 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왜 1조 4천억이에요?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VIP 예산이 예. 단어가 들어간 데를 이제 546개를 찾아냈어요. 예. 이제 10만 페이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역추적을 해서 그거 뭐 정 소장님 찾아냈나요? 프로그램이 찾아냈지?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못했고요. 엑셀화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일로 해서 검색하고 막 이렇게 했죠. 검색하면 그 VIP 하게 되면 그 항목을 다 보시면. 그 중에서 확인된 것만 한 거예요. 546개 전체는 아니고. 야. 그랬을 때 작년, 작년 올해까지가 예. 2조 4천억인데 올해만 6,5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VIP라고 명칭되어 있는 게 2017년 올해. 그것도 저희가 VIP라고 명칭된 사업 전부의 액수가 아니고 네. 거기서 확인된 그들이 것만. 가져갔을 거라고 확실히 추정되는 거를 한 건데 6천억. 올해 2017년 6,500억. 6,500억. 그런데 국회에서 깎은 게 1,300억이에요. 1,300억 깎고 난 이후 6,500억인가요? 아니. 아니면 여기서 1,300억 네, 깎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5,200억 남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국방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예. 뭐 이제 요즘 이상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특검이 끝나고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종합판을 이제 해서 완성본을 만들 생각입니다. 특검은 자료를 좀 주시지 그랬어요. 뭐 그렇지 않아도 특검에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어, 왜 책이 이거밖에 없냐. 이제 강남 교보에 한번 신청한 모양인데 6권밖에 없다고. 어머. 그래서 이제 아무튼. 특검이 진짜 특검이 예산을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네. 네. 근데 이제 뭐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예. 아무튼 그. 우리가 선수거든요. 그것만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정농단의 주사가 국정농단이 아니고 예. 예산이니까요. 예산. 예. 결국은 국정농단의 마지막 종착점은 그렇죠. 예산 빼먹기. 네. 그래서 아마도 독재자의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왜 독재를 해요? 뭐 돈도 벌고 권력도 갖고. 아닙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재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독재자는 부정축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 독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렴한 독재자는 없죠. 이번에 최순실 씨도 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표면적인 거에 가 있지만 마지막 종착점은 마르고 닳도록 국가 예산을 빼먹으려고 우리 주머니 돈을 훔쳐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에 왜 문화재단하고 유경재단 같은 거 하면서 재단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유경재단. 예, 유경재단에서 빼먹으면서 영남대에서 빼먹으면서 그전에도 정수장학회에서 빼먹으면서 재단에서 돈을 빼먹는 게 이게 제일 편한 쉽다. 방법이에요.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 사학도 마찬가지죠. 예.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으면. 재벌들이요, 부정한 재벌들이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권력. 아니요. 대학교요. 아, 대학이요? 그거는 대를 이어서 빼먹습니다. 실제 많은 재벌 대기업들이 대학을 대학을 갖고 갖고 있죠.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죠. 교육사업, 유경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대학은 사실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대학은요, 마르고 닳도록 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요. 그 심각한 사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을 통해서 빼먹는다라고 하는 게 재벌들이 대학교 살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 그거 이제 얘기해요. 미리 얘기하지. 미르 K 스포츠 재단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그 노승일 과장인가요? 네. 이 양반이 뭐 약간 생각을 바꿔갖고 막 노승일 증언하고 부장. 예. 경고를 한 이사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예, 맞아요.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PD가 뭐라고 얘기하나 못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노승일 그 사람이 배신자인 거죠, 이제. 예, 배신자. 그 경고를 하는 이사회가 열렸다는 뉴스도 봤거든요. 아, 징계한다고 했어요. 징계했죠. 징계하는 이사회가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어. 그분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상황이 바뀌기를 예, 기다리고. 우병우하고 좀 비슷하네. 아니, 근데 우병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관심이, 아니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그렇고요. 지금 특검의 특검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을 낮추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이 상황이 좀 끝나면 다시 또 우리가 이 권력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미르 K 스포츠 재단도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네, 다. 그 논점과 좀 빗나간 건데요. 네. 태극기 그 무리들 있잖아요. 어버이 연합. 예. 박사모. 예. 네. 그 박사모 촛불. 네. 전국에서 매주 차가 올라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왜 취재 안 해요?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했어요? 예, 저희가 그런데 그 독자들이 안 봐요. 봤어요, 많이. 아니, 저희가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 퇴직 경찰 가족들까지 그 지역별로 동원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예. 퇴직 경찰들이 거기 다 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예. 그런 전방위적으로 지금 작전을 맞습니다. 피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서는 언제대로 버티기로 가고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촛불을 키워서 네. 결국은 우리는 롤백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르하고 케이스 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가갖고 사진 찍힐 일이 아니라 미르 K 스포츠 재단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작동 중이에요. 우병우 민정수석도 도망갈 때 자기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막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보도는 엄청나게 되지만 결국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열패감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그 정 소장님 주장대로 예. 이런 예산 문제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그러네요. 네, 좀 정말 바뀌는 국가가 돼야 되겠죠. 이제 바뀌어요. 근데 바뀌어요? 예, 바뀝니다. 제가 바뀐다고 2월 9일 날 바뀝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라고 하는 예산. 그러니까 아까 오늘 VIP 예산만 했어요. 융복합, 창조경제 이런 네. 키워드가 들어가면 다 빼먹는 돈인가요? 예, 뭐 다는 다음에 또 나오고 싶으셔서 지금 다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예. 그 중에서 이 VIP와 창조경제 융복합이 만나는 곳. 아, 그러니까 VIP, 창조경제,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융합되는 곳. 그래서 예.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만약에 VIP라는 VIP가 연설을 한 거잖아요. 예. 예산에 관련돼서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546번 중에 여성 딱 2번 얘기했어요. 야.
통일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3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고 있었던 정 소장님이 참 무섭습니다. 문광구 92번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제가 보니까 그 처음 저희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뭘 봤냐면 2가지 돈을 약속한 게 있어요. 예. 하나가 뭐냐면 복지예산 147조. 예. 그거는 130조로 했으니까 못 지킨 거고 문화예산 2%를 약속했어요. 문화예산. 보통 예산을 숫자로 약속하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2%를 한 거예요. 아하. 근데